먼저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 해주시죠.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방금 이제 영화를 보고 온 그런 저 관객분들이 아마 영화 개봉 내일 앞두고 있는데 개봉 전에 보는 마지막 관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17개관에서 보고 있는 관객분들과 그리고 이곳 영등포에 계신 관객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헌 배우님부터. 반갑습니다. 이병헌.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영화를 보러 오신다는 건 영화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또 관심이 남다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 조금이나마 마음 한켠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로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태 역 맡은 박정민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관일 줄 몰랐어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봐야 되는 관인데 이곳에서 저희 영화 여기는 어벤져스 같으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큰 관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게 잘 있다가 선물도 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소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원사 최승현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짧게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오늘 계속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놓다 보면 또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기 전에 이 영화가 언론 시사 끝나고 나서도 엄청난 찬사가 나왔고 어제 저는 이제 VIP 시사를 하면서 옆에서 이제 다른 동료 배우들이 이 영화를 보는 장면들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긴장하고 그리고 감탄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굉장히 다른 배우들이 보았다면 와 정말 이제 긴장하고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동료 배우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었고 기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찬사들을 보냈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제 영화가 막상 이제 그 시사 딱 하고 나가지고 들었었던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이 영화에 대한 이병헌 배우님? 뭐 칭찬이 되어도 좋고 혹은 감상이 되어도 좋고. 전 정민 씨한테 들은 것 같아요. 정민 씨한테 직접 서로. 아니요. 그 공식적인 자리였었는데. 네. 정민 씨가 영화를 본 소감이 어떠냐고 어떤 기자분이 물었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배우들이 자기가 한 영화를 처음 공개되는 순간 볼 때는 그 영화에 빠져서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내가 연기를 저렇게 잘했나 어쨌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영화의 스토리에 빠지지 못하게 되는데 정민 씨가 자기는 영화를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가 막 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빨리 전화를 한 통화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아마 여기서 영화를 보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겠지만 왠지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약간 신선하게 약간 좀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박정민 배우는 어떤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어제 두 분한테서 제가 좀 색다른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김혜수 선배님께서 어제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김혜수 선배님이랑 처음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청하셔서 너무 피아노를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수한 손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빨리 놔야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 텐데
그렇게 김혜수 선배님이 계속 저를 그냥 별말 없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그렇게 그냥 지그시 쳐다봐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기분이 좋았고요. 또 어제 엄마 이제 아버지가 네. 보러 오셨는데 평소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해왔던 만들어왔던 작품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재밌게 볼 영화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아들이 아주 네. 착하게 나오거나 뭐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근데 어제는 되게 어머니가 재밌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스럽고 좀 짠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저를 보고 웃는데 앞니빨 2개가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빨을 안 끼우셔서 그래서 그 감동이 싹 지워지면서 뒤풀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니빨이 빠진 상태에서도 아들 영화를 보러 오신 어머니의 그 기쁨과 김혜수 배우가 두 손을 부여잡고 또 잡고 있었던 그 감동 이상 뭐 더한 반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혜수 씨 앞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민 배우가 이렇게 피아노 치고 연기하고 하는 뭐 이병헌 배우가 막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코미디부터 막 온갖 드라마까지 자유자재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근데 아마 그 모든 감동들이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석윤 감독님은 이 영화를 연출도 하셨지만 직접 각본도 쓰셨던 그런 작품인데요. 물론 이제 이 배우들을 만나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게 됐지만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가족이라는 그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흔하거든요. 흔한 소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가족이라는 어떤 이야기는 모든 희노애락의 최전선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자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만 없어도 그 결핍감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저기 화려한 재료들 멀리 있는 무슨 그런 식의 재료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된장 한 스푼, 고추장, 소금 하나, 간장 한 스푼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된장, 간장 사실 진짜 가까이 있는 아주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병헌 배우님께서 아주 그냥 사실은 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그 뻔한 이야기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배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 명장면 스틸들을 함께 보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받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시고 관람하신 분들이시니까 영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약간의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우리만의 세상에서 저장하시도록 하시고 밖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명장면 스틸부터 그러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빠밤. 네, 여기 이 장면 기억나시죠? 정말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어떤 동침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거쳐서 어색했던 두 형제 조화와 진태가 한층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담은 장면이 바로 이곳 놀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배우는 정말
이 순간에도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앞에 뒤에 뭐 모든 장면에서 이 두 배우가 끌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감독님 함께 이 장면 찍으시면서 아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 부분은 몇몇 부분은 CG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헌 주먹이 시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주먹이 이렇게 저 친구의 그 장대 얼굴에 닿을 때 어떤 느낌을 CG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콘티웨어 할 때. 그리고 병헌 씨가 하는 저 부분에 좀 위험한 장면들은 위빙신인데 대역분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CG나 대역 없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병헌 씨가 해내더라고요. 해내고 해서 저 장면도 역시 설계되어 있던 CG나 대역 없이 병헌 씨가 전부 다 저걸 다 소화하셨고요. 지금 편집되어 있는 것도 훨씬 많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날 준비하고. 정민 씨는 저 진짜 텐트럼 연기를 위해서 진짜 허벅지를 정말 심하게 때려가지고요. 그 다음날 피멍이 허벅지에 피멍이 제가 그거를 본인이 얘기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작기 영상으로 이 초안을 받아볼 때 그 안에 스틸 영상 안에서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요. 여기를 막 그날 여기를 막 쳐서 피멍 여기 들 줄 알았는데 뭐 이런데 피멍이 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런데 세게 그것 때리면 때문에 때려서 피 먹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요, 이게 뭔가 안에서 조직이 어. 파괴가 됐나 봐요. 원인이 이런 데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몸 쓰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생각했었는데 몸은 정민지가 다른 방식으로. 병헌 씨는 대신 2차전 우리 그 싸우는 신 있잖아요. 그것도 대역 없이 가고 싶어서 네. 대역분도 물론 그 장면 소환 장면 몇 장면 있지만은 발가락 하며 피멍이요. 정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대학로에서 뛰는 신이라서 또 뛰고 하여튼 몸으로도 두 분 다 최대치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실게요. CG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또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우님? 액션 배우. 아 역시. 네, 윤여정 선생님 말대로 아무나 헐리우드 가는 거 아니고. 사실 저 이 두 배우, 두 형제의 케미랄까, 두 사람의 호흡이 뭐 빛나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지민 씨를 찾아갔었을 때 누구예요? 물어볼 때 내 동생이에요 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조아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굉장히 무심코 지나가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진짜 이제 형제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어요. 두 분은 함께 연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 배우가, 뭐 동료가 정말 내 맘 같구나, 혹은 아니면 정말 케미가 확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병헌 배우님부터. 정민 씨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네. 이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어떤 애드립을 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대사를 했을 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것에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자기 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 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의 새로운 대사에 또 다른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발력이 참 대단한 친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후배가 아니라 진짜 동료 같은 느낌으로 저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새로운 뭐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촬영 전에 정민이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거 같냐? 좀 너무 과한 거 같냐? 아니면 재밌냐? 형 그거 재밌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정민이도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져서 형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좀 괜찮을까? 잘 모르겠는데 야 그거 재밌다. 그러면 이제 뭐 서로 진짜 약간
그야말로 동료로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하면서 딱히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야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맞는 거. 호흡이 잘 맞아가는구나라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 순간들이 많았어요. 신태는 어땠나요? 저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 계속 돼가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께서 사실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후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료처럼 대해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봐. 연기가 왜 그래? 혹은 너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배님이시라면. 근데 뭔가 저의 어떤 제가 준비해온 거, 제가 그냥 그 순간 선배님께 사시는 걸 듣고 보고 순간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뭐 이렇게 그게 이상하다 안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촬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편해지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조금 더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가 만든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있었나요, 장면에서? 이제 말할 수 있다. 역시 그 처음에 제가 진태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그쵸. 그 이후로 헬멧을 꼭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원래 대본에도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획됐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탁 치면서 정민 씨가 턱 엎어지면서 뽕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으로 연기하는 정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메소드의 연기가 야, 이런 게 메소드 연기 그거를 선배님이 제가 뽕 하니까 받으셨어요. 네. 뭐? 받으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애드립은 끝이 없겠구나. 어쨌든 그때 컷 하면서 막 그 스태프들이 하고 뭐 모니터 쪽하고 저희 둘 다 막 엄청 웃었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내가 졌다. 너의 애드립이 졌다. 이병헌 선배님의 애드립 중에서 가장 놀라웠었던. 뭐 항상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재밌었는데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엎혀서 눕자마자 나가는 씬이 있잖아요. 그럼 앉아서 저 새끼 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 많이 씬도 웃으셨죠? 네, 테이크를 가는데 좋은데 다 뭔가 좋은데 약간 2% 부족한 느낌을 받아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해서 몇 번 테이크를 가다가 제가 그냥 선배님한테 이렇게 엎혀서 정말 소심하게 귓속말로 제가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나가볼까요? 얘기를 드렸더니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눕자마자 엄마 하고 나가니까 바로 거기서 앉았어 얘기하시는데 전 진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하나의 블락킹을 제안 드린 건데 선배님 거기서 그걸 바로 다 하나의 재미로 씬을 완성시키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요. 대사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어서 저는 놀라웠었죠.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최동현 감독님은 2018년도에 가장 개탄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맞습니다. 어떤 배우들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담아낼까만 잘 고민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맞고요. 이렇게 숙연하게 제가 물어본 건 여쭤본 건 아니었었는데. 아니 사실이니까 정말 맞고요. 아무래도 연출한 입장에서는 제가 원래 시나리오 갖고 있던 어떤 결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배우분들을 리딩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마스터샷을 잘 찍고 싶다. 저는 마스터샷을 잘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부분들 그거를 연출 설계할 때는 또 제가 좋아했던 게
우디 알렌이나 타란티노 그리고 장윤 감독님 마스터샷인데 그 공통점은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있다. 네. 그 어떻게 조각조각 내서 자기적으로 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씬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려가는 마스터샷. 그걸 할 때는 필수 조건이 반드시 좋은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호흡은 하나하나 이렇게 짜서 만드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병원 씨나 정민 씨가 약속한 듯 약속하지 않은 듯 그 액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이미 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 네, 확인을 네, 할 수 네, 있었던 네, 그런 네.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안 놓치고 싶어. 네. 레이테이크가 다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동물 같은 본능을 느낄 수 있는 다음 명장면 스틸 한번 보시죠. 네, 어머니와 함께 예, 지금 최초 공개하는 그 스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엄마 인숙이 함께 또 와인 한잔 하자고 또 얘기했을 때 엄청난 춤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또 짠하기도 했던 게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 앞에서 저렇게 재롱 떨었을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아이였을 텐데 이렇게 38살 돼서 이제 한국 나이, 네, 미국 나이로 그런 나이가 되어서 엄마 앞에서 비로소 이렇게 재롱을 떠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장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병헌 배우만이 살릴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춤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춤도 춤이지만 춤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어색한 순간을 메꾸는 힘을 보면서 그런데 다시 일어나 또 추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이렇게 스틸 사진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최초 공개래요. 근데 이 스틸 사진으로 보니까 무슨 네. 약간 허수아비 같아요. 그렇다면 움직이는 영상으로 잠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박수 주실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톡 라이브 톡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매번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네. 한 번밖에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정말 기계적인 그런 춤,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 춤. 그러나 딱 춤이 끝나는 순간 너무나 사람이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을 들고서 많이 웃으시지만 정작 촬영장에서는 우리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면서 가장 짠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장 약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랑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마 처음 감독님이 글을 쓰셨을 때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 행복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조아 입장에서는 나한테도 내가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지 생기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감정 이런 거 나 처음 느껴보는데 나 이런 거 느껴도 되는 사람인 건가? 나한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 건가? 이런 어떤 희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고 엄마도 저렇게 웃는 걸 처음 보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뭔가 서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어떤 순간은 사실은 가장 슬픈 어떤 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관객 입장에서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웃게 되지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왠지 되게 슬퍼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상에는 갑작스레 일어나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조아 이렇게 딱 한마디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 긴 대사들이 있고 네. 일어나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기 시작하면 화면은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페이드 아웃 되면서 끝나는 건데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레퍼토리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네. 계속 컷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춤은 춰야 되고 네. 그러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서 앉았는데 또 윤여준 선생님도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야 한 번 더 줘봐라 하시는 그 순간만 엄마 이상으로 관객의 입장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이거 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한 번 더 치고
아니에요. 그 순간 사실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면서 두 사람 풍경을 마치 바깥에서 쳐다보듯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정말 웃기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또 슬프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약간 춤의 장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물론 대사 여기 그 시나리오에는 브레이크 댄스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다른 장르의 춤을 출 생각들은 혹시 안 하셨어요? 여러 개. 사실 그 왜 감독님이 브레이크 왜 감독님 난데없이 브레이크 댄스를 감독님한테 물어보죠. 감독님 왜 브레이크 댄스? 써줬는지 나는 그게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 스타일 같았어요. 브레이크 댄스가. 네, 저신 자체 이게 스포일러가 되나요? 뭐 다 보신 분들인데요, 뭐. 저 신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조아와 엄마가 웃는 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이별이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단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조아하고 엄마 인수하고 처음으로 건배하면서 웃는 단 한 번의 순간인데 조아 성격에 엄마가 춤을 춰봐라 그러면 그냥 왠지 브레이크 댄스 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요구가 오든 해내는 게 또 배우고 또 이걸 영화에서 이렇게 또 완성시킨 것도 또 배우의 힘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박정민 씨는 실제로 이 장면을 앞에서 보고 계셨다면서요? 네, 모니터. 본인의 출연 것도 아닌데 선배님 고생하시는 걸 앞에서 꼭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과연 어떤 춤이 나올까 너무 궁금했는데 네. 진짜 모니터에서 다 뒤에서 다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서 윤여정 선생님이 부러운 게 네. 정말 마음껏 웃으시더라고요. 웃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막 또 춤봐라 또 춤봐라. 왜냐하면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윤전 선생님도 사실은 카메라가 도는 순간에도 좀 약간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웃음이 분명 진짜 웃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이 춤을 네. 리허설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 리허설도 안 하고 바로 돌리면서 그냥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나 또 윤여정 선생님이나 다 약간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병헌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추셨어요? 고등학교 때 좀 했어요. 아, 네, 정말 여러분 큰 구경하셨습니다. 네, 다음 명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아, 네. 아이고, 이 장면들 보고 다들 웃으셨는데 저희 앞에도 이 얘기들 쭉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여러 애드립들 우리 잠깐 뭐 아이디어들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그 애드립이라는 건 결국은 리듬감 같은 것들을 잘 살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어색해지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 장면 잽잽잽 요 장면 사실은 박정민 배우가 전설의 주먹 출신이시잖아요. 이분 전설의 주먹에서 황정민 씨 아역하시던 분이셔가지고 네. 젊은 시절 주먹이 좀 센 편인데 앞에 직접 맞아보신 그 소감은 어떠셨어요? 이병헌 배우. 아니요, 네. 저기 네. 연기였어요, 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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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은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아, 그렇겠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시나리오에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현장에서 좀 저는 더 사실 만들어진 몽타주 씬이었어요. 이제 네. 약간 관객들에게 음, 잠깐 물과 기름 같았던 조아와 또 가족들이 이제 조금씩 융화돼가는 섞여가나 약간 이런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몽타주였던 것 같아요. 그 몽타주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대사가 없고 그냥 이미지로만 만들어진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네, 네, 감독님이 마이크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 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해보라고 그러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 대사 할 테니까 네가 이 대사 해. 뭐 서로 이렇게 또 이제 막 또 작전 타임이 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구체적인 대사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분장팀이어서 피까지 갑작스레 또 이렇게 바르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랬었죠. 점점점 일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들이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이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씬이 돼버렸죠. 가만히 보니까 감독님께서는 정말 프로 사냥꾼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뛰어노는 이 두 너무나도 활발히 뛰어노는 두 동물을 잘 채집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찍었습니다. 네, 사실 박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들 속에서 주로 또래 배우들하고 좋은 호흡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만큼 또 현장이 또 편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또 이병헌 배우 사실은 엄청난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주 뭐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정말 와 이런 분하고 함께한다니 정말 이런 매치라니 라고 생각 중에 떨리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현장 또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감탄했던 부분 혹은 아니면 이런 허점이 있다니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이 영화가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병원 선배님. 이병헌. 네. 내가 이 영화를 한다면 꿈에 그리던 이병헌 선배님하고 내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커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현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저의 너무나도 큰 꿈이 이루어진다 보니까 촬영 초반에는 사실 뭘 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현장에서 뭐 연기를 해오셨고 이런 거 제가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후배로서 대본대로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건지. 더 해야 되는 건지 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대본대로만 해드려야 되겠다. 선배님도 그렇고 윤유정 선생님께도 그렇고 근데 선배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이렇게 매 테이크마다 변화를 주시니까 아 이거 내가 살짝 뭔가를 좀 내가 준비한 거를 던져도 되려나 하고 이렇게 던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받아주시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그냥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하면서 되게 저는 많이 배웠어요. 전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그날 보고 배운 거 적었고 막 일기 썼어요? 네. 수첩 일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작은 행동의 변화로 큰 뉘앙스의 차이가 뭐 이런 것들 막 적어놓고 이랬어요. 이병헌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근데 갑자기 겁나네요. 약간 그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왜냐면 정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배우랑만 너무 많이 해서요. 뭐 또래 배우들한테 배울 게 많지만 이렇게 선배님하고 한 작품을 쭉 해본 게 처음이어서 정말 배울 게 많고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증거 보고 5,900원 시키는 순간에 이병헌 배우께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던 것이 자신의 연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편하게 만들었나 이런 것 같은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하셨을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그 진짜 약간 이럴 때는 참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후배들이 약간 이렇게 막 해주면 어깨에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어떤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또 배우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떤 자유로운 자기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죠. 또 딜레마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자유롭게 보여주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취할 건 취하고 또 자기의 방식대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라운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실 이 영화는 박정민 배우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고 이병헌 배우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또 연기하시면서 박정민 배우가 사실 이 친구가 이 배우가 이 동료가 여기까지 이렇게 할 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감탄했던 순간들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정민 씨가 얘기했지만 야 놀러 와봐 이러고 싶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면 야 놀러 와봐 너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잘해. 정말 너무 놀랐던 순간이 많고 이거 뭐 인터뷰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노력마저도 남들처럼 웬만큼 하는 노력이 아니고
진짜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하니까 이런 훌륭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영화를 보면서 또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후배지만 또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어떤 기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두 배우가 정말 쌍둥이 같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이 겸비된 두 배우의 그 마지막 명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바로 이 장면에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감탄도 하고 뭐 이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면들 보면서 많이 우셨죠? 저 역시도 특히나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이병헌 배우가 왜 나 안 데려갔냐고, 그땐 나도 아직 애였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이러고 나서 병원 복도를 터덜터덜 혼자 걸어가는데 너무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굉장히 짠했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이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앞에는 영화가 좀 코믹의 터치들이 좀 더 있는데 크게 이제 감정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작 발표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화의 공식이라는 건 사실 뻔해요. 액션 영화의 공식이 있고 또 이런 류의 휴먼 드라마의 어떤 공식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러다가 또 눈물이 있고 이런 공식들이 너무 뻔하고 영화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아마 계속되어 오는 그런 공식일 거예요. 다만 어떤 스텝 그리고 어떤 감독, 어떤 배우들이 또 다른 결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감정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네. 그래서 여전히 뻔한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 영화를 찾고 여전히 보면서 웃고 감동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웃음과 울음을 주었던 영화와 또 다른 어떤 색깔의 또 결의 감동과 웃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출 장면은 뭐 너무 이렇게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했었고, 이 기능에 더한 어떤 진태의 행복감이라는 것이 박정우 배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찍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진태만이 알 것 같은 그 마음. 그냥 좀 오글거릴 수 있는 상상일 수 있는데, 네. 진태가 중간에 피아노 치다가 이제 피아노 솔로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피아노 잠깐 쉬는 타이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냥 이렇게 진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이 다 진태가 좋아하는 그 음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사실 뭐 오글거렸다. 그죠? 저도 그 상상을 하면서 이거 오글거릴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쨌든 상상은 자신만의 것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스틸컷에 비극을 이 아이는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피아노와 자기 피아노에 맞춰서 연주를 해주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얘도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음악의 순간이니까 네. 최대한으로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도 또 진태와 엄마가 또 손을 잡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두 형제가 손 잡는 걸로 끝나는, 사실 손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두 사람 되게 젓가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젓가락인지 모르는 젓가락. 하나 있으면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데 둘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가까이 또 명장면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손 들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배우님이 한 분만. 네. 네, 저요라고 네. 말씀하세요. 저요님께서 네, 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저기 여기가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차산에 살고요. 27살의 아차산 성입니다. 하신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세상 속에 배역이 아니라 진짜 살면서 세상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분만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실까요? 여러 좀 저희가 기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듣고는 싶지만 박정민 배우, 네, 병원 씨, 네, 선배님, 그것 영화만이 내 세상. 너무 진부하다 보니까 아니요, 그러나 진부하지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화. 한번 그 목소리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한번 해주시죠. 영화만이 내 세상. 네,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민 배우님께서 정민 배우님. 저기 하얀 옷 손 흔드시는 분. 네,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화 개봉일이 네. 제 생일이어서 네. 제가 기차 타고 달려왔거든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박정민 배우님인데 네.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 저는 진짜 자폐를 알고 계신 분을 캐스팅 하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박정민 배우를 전혀 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발견의 영화예요. 정말 아프신 분을 캐스팅했구나. 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역할에 대해 연기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이제 또 촬영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진태를 사실 쉽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여러모로 예.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캐릭터를 어떻게 또 연기하셨는지. 전 2011년도에 데뷔한 이래로 지난 7년이 부정당하는 식으로 농담이고요. 신인 배우 박정민. 예, 뭐 이래저래 많이 보고 좀 배운다는 거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찾아서 보고요.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런 서번트 피아노에 대한 서번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상이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들과 책들을 좀 보다가 제가 뭐 이렇게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서 처음엔 좀 망설이다가 이제 마음을 먹은 게 저희 동네에 특수학교가 있어요. 네, 그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는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좀 서투른 친구들이라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영화 촬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가장 컸냐면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반에 5 친구들이랑 그분들의 가족과 선생님들이 영화를 보셨을 때 조금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학기가 끝나고 저희 집 벽에 아직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노란색 도화지에 저희끼리 이렇게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글씨를 이렇게 못 써요, 친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명 한 명씩 한 줄씩 편지를 써줬는데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마음속에 저희도 항상 간직하고 있을게요. 이런 편지를 받았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외적인 움직임이나 뭐 손동작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정민 배우님의 최근 입덕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부터 많은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꽤 많은 그렇죠? 작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실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딱 한 분만 또 최재 감독님이 마지막 그 질문자를 어느 이 빨간 옷 입으신 분 아니요?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인가 봐요. 네, 체크무늬.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정민 배우님 보러 올라온 청주에서는 이걸 안 하나요? 네. 대전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청주. 네, 대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보러 그래요? 왔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를 선택해 주신 거는 감독님이니까 되게 의리 있으신 분이시다. 괜찮습니다. 무시하고 질문하세요. 드리고 싶은데 네. 진태라는 캐릭터가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좀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좀 민감한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태라는 캐릭터를 이 영화에 설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진태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래 이 이야기의 뭐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얘기가 뭐 결핍과 상실에 대한 태도 뭐 그런 거고요. 영화 전반에 걸쳐서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등장인물 모두 중에서 가장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캐릭터가 진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태를 바라보는 조화의 성장 드라마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처음에 이야기를 만들 때였던 가장 기본 골조였고요. 그러면서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 조아가 마지막 엔딩에서 손을 잡듯이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라는 하나 여기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 조아가 진태의 손을 잡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아가 진태의 손을 놓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제가 그 어떤 캐릭터를 대비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을 때 서브도 주목을 진태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아마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그런 진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옆에 또 조아가 함께 있을 거라는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너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전국 17개 극장에서 하신 관객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객분들 CGV 스타라이브 또 즐거우셨나요? 네! 아쉽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 상영이 끝나고 바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또 아마 또 만나실 기회가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바로 1월 17일 개봉을 하는데요. 끝으로 감독님 마지막 그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드릴까요? 여튼 끝까지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가 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런 걸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 따뜻한 온기 같은 그런 영화가 그런 요원이 남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걸 해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분이 지금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각가지 SNS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가슴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청주에서도 오시고 먼 길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먼저 어쨌든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세상에는 결핍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결핍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캐릭터들이고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다 크기의 차이 또 종류의 차이에 따라 누구나 다 결핍과 상처 속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픈 건 잊으면서 좋은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움 있어 기운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 17일 안에 계신 모든 관객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최성현 감독님, 박정현 배우님, 이명원 배우님께 저희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새해 극장가의 첫 번째 교수님과 감독